만 나이입니다. 전 국민 1살에서 2살 어려진다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이 된다면요. 현재 통용되는 이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2살까지 어려진대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희소식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나이가 네. 좀 복잡스러워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복잡해요. 무슨 나이 몇 살이다 할 때 그 통용되는 나이는 원래 한국식 나이인데 네. 만 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또 제 나이가 만 나이로 되고요. 네. 또 심지어 저희 때는 왜 빠른도 있었잖아요, 빠른 변호사님. 있죠. 제가 또 빠른. 빠르냐? 예. 변호사님께서 적극 공감하실 텐데 이 네. 빠른이 학교 다닐 때는 학년의 차이가 나다가 또 맞아요. 사회에서 친구가 되면 빠른이면은 헷갈려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저희가 왜 흔히 막 족보가 꼬였다 네. 이런 말도 하곤 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손을 보게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내놨던 공약이에요. 이거 어디서는 만 나이, 어디서는 연 나이, 그러니까요. 어디서는 한국식 나이.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 이른바 K 나이 때문에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좀 짚어보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 몇 살이니? 이러면 이른바 한국식 나이죠. 텐에 있을 때는 1살 먹는 그 나이로 계산을 하는데 법률에는 거의 대부분이 만 나이로 돼 있고요. 뭐 민법 이럴 때 뭐 성년 기준을 할 때도 그런데 또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는 연 나이로 돼 있습니다. 아, 복잡하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을 최소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그 통용되는 그렇죠.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인수에서 최근 그 공약도 발표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손질하겠다. 기준은 만 나이로 한다라고 해서 저도 만 나이로 다시 다 된다면 내가 몇 살이 적어지나 했더니 저는 1살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들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도 이제 아이들 뭐 해열제 이런 거 용량 볼 그렇죠. 때요. 뭐 4세에서 6세, 뭐 8세에서 9세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저도 이게 만 나이인 건가 아니면 한국식 나이인 건가 좀 헷갈리는 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관점에서 외국인이 저한테 뭐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이걸 in Korean age라 그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내가 2살 줄여 얘기했는데 그쪽은 그래서 또 2살을 줄여서 4살 더 어리게 아는 건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지금 한국식 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이 나이인가요? 일단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먹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냐 그랬을 때 이제 텐에 있을 때도 한 인간으로 온전히 뭐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뭐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를테면 12월생 같은 네.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 그래서 불과 한 며칠만 지나도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한국식 나이로는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같은 학년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정말 나잖아요.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크니까 통계청 통계를 봤더니 1월생보다 12월생이 이 그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훨씬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제왕절개 이런 것으로 굳이 이 나오는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면 12월보다는 1월을 선호하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럼 굳이 이런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리안 에이지, K 나이 손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식 나이 셈법은 뭔가 좀 중화권에서 일단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하고 중국의 영향권 또 문화권 하에 있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몽골, 베트남 다 이런 나이법을 써왔다고는 하는데요. 정작 중국에서도 이걸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때 문화 대혁명을 겪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제도를 손질을 하면서 이런 한국식 나이와 같은 어떤 셈법은 철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1902년도에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원래는 우리랑 같은 나이 계산법을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것처럼 만 나이로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북한도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화권에 영향이 있는 나라들이 한때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 나이 계산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유일하게 이 K 나이 셈법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식 나이 계산에 대한 논란 예전부터 사실 있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화로 완전히 정착을 한 상태이죠. 맞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지켜온 문화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논란은 좀 계속돼 왔었죠. 그렇죠. 논란이 항상 좀 많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외국에 유학을 갔거나 여행을 가서 몇 살이냐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외국인 기준으로 해줘야 되나? 이거부터 좀 헷갈리고 또 뭐 여권에 기재된 나이 뭐 이렇게 해외에 어떤 혜택을 받을 때도 나이 기준이 좀 혼용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12세 미만은 그렇죠. 20ml. 그러면 이게 딱 신체적인 그렇죠.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당장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 나이로 이거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한국식 나이란 소린가? 라고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의료계에서 최근에는 아스트로제네카를 만 30세 미만부터 뭐 접종한다 이랬을 때 그냥 30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건 만이 기준인 거야? 연이 기준인 거야? 뭐 한국식 나이가 기준인 거야?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또 뭐 보험을 드릴 때도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가입을 안 해주려고 해서 딱 기준점을 뭐 이를테면 60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부 어떤 규정에는 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약관에는 또 많이 빠지면서 이걸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한국식 나이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만이냐라고 해서 이게 또 분란을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나이 때문에 상당히 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경우엔 만 나이를 쓰고 어떤 때는 한국식 나이를 통용해서 쓰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좀 혼란이 그렇죠. 빚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정말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써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은 한국식 나이를 쓰거나 아니면 또 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뭐 네. 몇 학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죠.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을 붙여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만 나이로 이제 다 통일한다. 일순간에 쫙 통일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써왔던 관행이란 게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좀 헷갈릴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그 헷갈리는 불이익과 이게 도입됐을 때 좋은 점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아마 후자 쪽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도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비단 어떤 그 불편함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요. 소송전까지 불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른바 남양유업 이제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이 노조랑 사측이 어떤 협약을 했습니다. 임금 협약 같은 걸 하면서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좀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56세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 56세인가? 한국식 나이 56세인가?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1, 2심은 심지어 만이다, 아니다, 한국식 나이다 엇갈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대법원 가서는 이제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임금 피크제를 더 좀 나중에 도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더 빨리 도입하는 걸로 했는데 왜 그랬냐? 이 논의 과정을 보면 이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면서 한 5년간 시간을 가져가고 임금 피크제를 한 다음에 정년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 오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 협상과 관련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그 과정을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양 당사자의 의사가 많이었구나.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을 갖게 되면 최소한 이런 분쟁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소송은 무려 한 5, 6년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나이 기준을 가지고 소송이 또 5, 6년이나 그러니까요. 불사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네요. 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이제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인수위 발표를 두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게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해지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딱 기준을 갖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하고 지금까지 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 갈등들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그래도 평생을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서 살아왔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뭐 되겠어? 이런 또 의문점을 드러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인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민법 따로, 뭐 병역법 따로, 청소년보호법 따로 이렇게 연나이, 만나이 이 개별적으로 규정된 걸
각각 이 정비를 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고 어렵다 보니까 행정기본법을 개정해서 아예 큰 틀거리로 우리나라의 어떤 입법 체계에서의 기준은 법률상 만 나이로 한다라는 어떤 개정 움직임에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일단 2살 어려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네. 생각했는데 사실 이 과정, 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새로 뭐 인수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또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만 나이보다는 워낙 이제 한국식 나이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당장 적응하시기는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특히 좀 젊은 층에서는 만 나이에 좀 적극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그렇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 층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학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행 기회도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좀 통용하도록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들 주고 계시고요. 또 이 만 나이를 뭐 인수해서 공약하기 전부터 청와대 청원에 만 나이로 좀 통용해 주세요. 만 나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주세요라는 청원도 여러 번이 또 올라왔었고, 그렇군요. 예, 그때마다 또 호응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는 이게 좀 깨알 같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체감도는 좀 크지만 뭔가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좀 효험감을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점을 찍혀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은 꼰대 문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 나이로 기준을 가져가면 이를테면 딱 이 몇 년도생 이 기준으로 해서 서열을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 또 훨씬 자유롭지 않겠냐 이런 또 긍정적인 반응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어떤 그런 서열 문화나 뭐 나이에 따라서 뭔가 위계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문화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었다. 네. 예전에 만 나이를 바뀌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측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한국식 이제 나이 계산법을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일본만 해도 거의 1900년대 초반에 이거는 우리만 굳이 다른 나라랑 다른 계산법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이미 없앴고 심지어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 셈법을 아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은 1960년대 때 이미 또 이 철폐를 해서 아니 왜 굳이 한국에만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이를테면 우리가 언성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막 싸움으로 비화될 때 야, 너 몇 년생이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거는 너무 이른바 좀 나이, 서열, 꼰대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데 이거 너무 늦게까지 가져왔다. 기준은 진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법을 가져가서 좋은 점이 있다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좀 부작용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일상에서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좀 분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통일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수렴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특히 뭐 민법에서는 주로 민법에서 만 나이를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이나 앞서 말해주신 병역법 일부 법률에서는 또 연나이를 사용하고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운데 저도 연나이는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네. 계산하기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사건 하다 보면 미성년자한테 뭐 술, 담배를 팔아서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 행정심판 하겠다. 난 진짜 뭐 미성년자인지 알지도 못했다. 성년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말씀 주신 대로 민법에는 만 나이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병역법에는 연나이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처분을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사업주분들은 너무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예, 그리고 변호사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거 연나이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오인했고 뭐 성년으로 했었는데 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이 많았고 다만 이런 술, 담배 그리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게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이유에서 연나이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그렇다면 지금 나이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나이 자체를 상향해서 도입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변호사님, 이 만 나이로 결국 통일이 된다면 이런 일부 법령들도 다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민법에도 만 몇 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딱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지 또 맞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에는 연나이로 돼 있으니까 이걸 고치려면 그 해당 조항을 손질해야 되고 병역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면 정말 하세월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내놓기 전에도 한 민주당 의원이 이 나이를 관련해서 아예 정비를 새로 하자라는 재정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논의가 무르익지도 않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여론이 환기되기도 전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폐기가 되고 더는 입법적으로 논의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수위 보관은 이거 하나하나 손질하고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이거 사실상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 상위법 체계로 나이를 딱 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은 규정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는 이런 정비와 손질로 좀 정비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오늘 나이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나이를 중시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봤을 때 항상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나이 순으로 친구, 뭐 형, 누나, 동생을 가르는 문화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이 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나이 문화가 사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아이들 너무 귀엽게 네. 저도 초등학생 때 보면은 오늘 몇 살이야? 물어본 네. 다음에 한 학년만 위여도 사실 한 살 차이인데 네. 사실 그 몇 달 차이잖아요. 한 살 차이도 아니고 그렇죠. 한두 달 차이로도 이제 언니, 오빠가 되는데 그러면 막 끌어주고 동생들을 네. 언니라고 불러, 뭐 오빠라고 불러 하면서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도 한 학년 위에 선배에게 또 까뜩하게 하는 걸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고유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네. 되더라도 이제 우리 문화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취업 전문 사이트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취준생의 80%가 만 나이로 바뀌면 내가 취직을 하는 데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는 게 워낙 우리 그렇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만 나이로 바뀌면은 취업에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취업 시장에서는 좀 나이가 어린 분을 선호하기도 그렇죠.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이제 결혼, 출산 이런 부분을 사용자로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분들을 채용 시장에서는 더 경쟁력 있게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딱 1년 단위로 끊어서 딱 나이를 정하다 보면은 이 나의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이가 계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합리적으로 나이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뭐 블라인드 테스트 때문에 뭐 학력이나 나이 이런 부분이 가려진다곤 하더라도 서류 단계에서는 최소한 이제 몇 년생, 몇 월생인 거는 기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 나이로 가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뭐 근로를 제공했을 때 생산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좀 더 합리적인 잣대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취업준비생들도 많이 내놓고 계시는 것 같고 워낙에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 세심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취업준비생들도 정말 8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찬성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호응도가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젊은 층한테 이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게 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만 나이로 하는 게 좀 그렇죠. 신체적인 네. 나이와도 좀 더 매칭이 잘 되는 것 같다. 요즘 뭐 60대 분들 정말 젊어 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만 나이 통일적으로 적용이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2살 어린 나이로 이제 공식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생생법률쇼에서도 계속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